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지난주의 하락을 만회하듯이 강력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상승하면서 4,070포인트도 시원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외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는 기대감 속에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셧다운이 종료가 임박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요. 국내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탄력이 좋은데요.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도 국내 이슈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고위 당정협의회의가 진행되는 모습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요일 날 고위 당정협의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이 자리에서 기후와 경제, 보건과 같이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논의가 됐고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주요 공직자들, 그러니까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대표적으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함께 서서 나란히 사진을 찍는 모습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11월 9일 일요일에 진행이 됐고요. 장소는 종로구에 있는 국무총리 공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굵직굵직한 주요 인사가 많이 참여한 만큼 여기서 다뤄졌던 의제들도 우리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만한 의제들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얼마큼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졌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역의사제,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미 관세 협상과 재난의료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이야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정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요 53%에서 61%가량으로 조금 더 상향된 목표 안으로 좀 도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035년의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61%까지 감축을 하겠다라는 건데 기존의 정부의 최종안이 가장 높은 상단이 60%였습니다. 이것보다 1%포인트 상향 조정이 된 것이고요. IPCC의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산업 현실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IPCC 같은 경우에는 유엔의 기후를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학기구, 산하의 과학기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에 1.5도씨 정도, 1.5도씨 정도의 그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좀 국제적으로 권고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이에 맞추기 위해서 이 정도의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KGX 녹색 전환 전략을 좀 수립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탈탄소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고요. 또 녹색 산업 육성과 투자를 앞으로 더 늘리겠다라는 내용도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친환경 그리고 탄소 감축과 관련된 테마에 엮여있는 기업들의 주가의 급등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코바이오가 있고요. 에코아이, 그린케미칼 그리고 SGC 에너지까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국제 행사가 이제 또 임박을 했다는 것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COP30 브라질에서 개최를 할 예정인데 이게 역시나 유엔에 있는 기후 협약과 관련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그 기업 국가들이 좀 참여를 하고 190여 개국의 국가들이 기후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탄소 감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이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이 한 25%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최고 세율 25% 인하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존 정부안이 35%였는데 이게 조금 과도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이 한때는 좀 출렁이기도 했었죠. 여야 모두 그리고 정부까지도 25%의 방향에 공감을 하면서 그런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오늘 지주사라던가 그리고 증권주 그리고 배당주 전반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35%를 선택했다는
것은 25%를 받으면은 세수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 때문이었는데 세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배당을 활성화시키는 데 조금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아직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지금 투자되어 있는 자금들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이 또 다시 확연하게 드러난 상황이기도 하고요. 증시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고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 25%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로 인해서 지주사랑 배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배당 성향이 확대가 된다면 당연히 투자자들의 세 부담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파트너스에서는요. 오히려 배당 성향이 늘어나면은 그리고 최고세율이 인하가 됐을 때 오히려 세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서 정부가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가닥이 좀 잡히고 있고요. 결국에는 정부가 지금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의 속도가 더 붙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시장이 3%가량의 강력한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료 인력과 제도 개편에 합의를 했다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국립대병원이 지금까지는요 교육부에서 좀 담당을 했었는데요.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좀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거점에 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을 하고요. 연장성상으로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좀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그걸 선택한 게 지역 의사제를 도입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에 좀 반응을 하는 게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가 선택이 됐다는 건데 시범 사업에서 이제 본 사업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의료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이로 해서 오늘 인선정보가 오전장부터 크게 튀어 올랐었죠. 비대면 진료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의료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이 점점 더 가파르게 되고도 정부가 지원을 좀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비대면 진료주들이 좀 확산을 하게 된다면 AI 진단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 관련된 기업들 의료 데이터 플랫폼과 같이 다양한 섹터로의 확장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커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 오늘 비대면 진료주 그리고 섹터의 확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회의 이후에 또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들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해지고 추진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더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 정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의 셧다운 장기화가 이제는 종료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여러 가지의 세금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탄력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연말 그리고 연초가 될수록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는 더 많이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꼼꼼하게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관련된 종목들 대응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5,000이 달성이 가능할지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네이컷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고요. 2시 구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2시 10분 구간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금요일 조정을 뒤로하고 오늘 국내 증시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오늘 120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구간의 4,000선 위로 다시 한번 복귀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미국의 셧다운이 사실상 종료됐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로 40일째 접어드는 미국의 셧다운이었는데 미국 상원에서 연방정부 재개에 대해서 합의했다라는 소식들 들려왔습니다. 자세한 흐름들 일중 흐름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 4,090선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주
지주사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이 비중을 확대한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금융주들도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만 전자 또 60만 닉스를 복귀해낸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 잠시 흔들림이 나오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5호장 더 탄력받으면서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888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조 원 이상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현물 시장에서는 다소 약한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외국인들 매수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 현재 구간 다시 매도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 강하게 사들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조 1,0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이 1조 원 이상 팔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들 역시나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이 하루 만에 매수로 좀 전환을 하면서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690억 원 사들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지주회사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지주사들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여야의 안 그리고 정부의 안을 병합해서 심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5%에서 25%로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지주사 관련해서 종목들 흐름 확인해 보시면은요. HS 효성의 경우에는 12%대 급등 확인되고 있고요. SK 경우에는 10%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SK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와 코오롱의 경우에는 8%대 강세, LG도 4.7%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제약바이오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굵직한 제약바이오 컨퍼런스를 소화해내면서 개별적인 이슈에 부각받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인데요.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오늘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두 달간 미국 증시에서 뜨거웠던 이 메세라 인수전 결국에는 화이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인수 규모는 총 100억 달러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도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지금 구간 체크해 보시면은요. 지투지 바이오의 경우에는 12%대 급등 확인되고 있고요. 대웅제약도 8%대 강세, 올릭스 4%대, 한미약품도 1.3%대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메세라의 기술 이전을 한 D&D 파마텍의 경우에는 인수전과 함께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 오늘은 인수전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소식들 들려오면서 세론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8%대 약세 흐름 확인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흐름 같이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별 특징은 종목 바인더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번에는 종목 바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성화재 비롯해서 금융, 보험 업종이 오늘 굉장히 핫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키워드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죠. 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이 절반가량이 금융 그리고 보험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14.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나온 이 통계에 따르면요. 전체 유가증권에 상장된 기업 2,361개 중에 49개 기업이 이 고배당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기업의 약 17.3% 수준이고요. 이 안에서 금융보험업종의 상장사가 63개인데 그 안에서 또 이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28개에 달해서 44.4%,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조업의 경우에는 전체 1,505개의 굉장히 많은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218개 기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14.5%로 전체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성장을 위해서 재투자가 필요한 업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배당은 많지만 미래 가치가 낮은 기업에 대해 투자 자금이 몰리고 반대로 배당은 적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기존 정부 안이었던 35%에서 25%로 완화된다라는 소식, 오늘 금융보험업 쪽에 제대로 탄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주 그리고 보험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KB금융의 경우 장중에 신고가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나 신한지주도 마찬가지 흐름이었고요. 3에서 5%대 상승세입니다. 삼성화재도 5%대 강세 탄력 여전히 가져가고 있고요. 서울보증보험도 7% 이상 오르면서 보험업종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이슈가 있는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굴러가고 있는 타이어주, 관세도 이겨낸 실적이라는 헤드라인이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3사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3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마지막으로 3사 중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영업이익이 5,859억 원으로 찍히면서 시장의 컨센서스 340억 원을 45% 이상 상회하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넥센타이어와 금호타이어도 지난주에 실적 내놨는데요. 영업이익이 각각 465억, 1,085억 원 기록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어줬습니다. 미국 관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개선된 요인으로는 일단 판매가가 인상됐다라는 점, 그리고 윈터 타이어 믹스가 개선됐다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꼽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또 대장주인 한국타이어에 대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이 정도 체력이라면 3분기를 넘어서 4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 잘 나올 것이라고 봤고요. 목표 주가 6만 1,000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증권에서도 EV 타이어, 전기차 쪽 타이어에 투자 회수기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 6만 5,000원으로 끌어올렸고요. 메리츠증권에서도 믹스 개선이 여기에 더해서 재료비, 운반비가 하락하면서 관세 우려를 극복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역시나 목표 주가 6만 5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도 견조한 실적에 더해서 한원 시스템의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에 더해서 주주 환원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주가 리레이팅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봤고요. 6만 7천 원의 가장 높은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타이어주 흐름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국타이어 여전히 18%, 19% 가까운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타이어주 전반적으로 모두 장대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한국앤컴퍼니도 14%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이 밖에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코오롱인더까지 5에서 8%대 강한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DB하이텍 비롯해서 오늘 반도체 쪽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신만전자 또 61만 리스를 회복해주는 모습인데 진정이냐 확산이냐 기로에 서 있는 AI 버블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이제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 CEO가 주말 사이에도 또 쉬지 않고 TSMC의 체육대회에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놓아준 것이 AI 거품론을 불식시키는 쪽으로 오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 나온 주요 발언 좀 모아보자면 일단 블랙웰 수요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했고요. TSMC의 웨이퍼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빅3,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까지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엄청나게 확대했다라면서 이 메모리 제조사 세 곳에서 가장 진보된 칩 샘플을 받았다라는 발언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웨이퍼 공급 확대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주에는 안도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함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2.7%대 강세 가져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61만 3천 원까지 또 올라와서 5%대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DB하이텍 오늘 흐름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데 18%대 오름세고요. 62,650원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단에서는 제주반도체, 원익 IPS가 5%대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요 종목들의 흐름 이슈 체크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먼저 화면에서 찾아볼까요? 네, 한국타이언테크놀로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20% 가까이 뛰어오르고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 전해줬습니다. 오늘 장중에 59,100원까지 또 고가를 높이는 모습인데요. 타이어주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타이어주가 한 2, 3일 전부터 급등세를 이어갑니다. 전혀 기대도 안 했던 상황들인데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쪽들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오늘 외국인들 3일 만에 매수세로 바뀌는 모습들이고 기관은 4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면서 특히 외국인들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봤을 때 매수 물량을 보게 되면 거의 공매도 청산과 같이 연결되면서 특히 자동차 쪽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었는데 자동차와 함께 또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섹터긴 하지만 그쪽에서 성과가 좀 잘 나온다라고 관점 쪽에서 그에 따라서 공매도 청산과 함께 주가의 강한 모습들이 좀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저평가 종목들이 실적 호전과 함께 재조명되는 과정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선행 기준으로 한 5배 조금 넘는 수준이고 PBR이 0.5배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주가에 대한 어떤 기저 효과는 좀 강하게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배당 수익률 한 4%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배당 메리트까지 충분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의 탄력들이 좀 강화되는 현상들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 관련된 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타이어 같은 이제 타이어 업체들의 핵심은 일단 석유화학 쪽에서 뭔가를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어가는 특히 이제 합성 고무 쪽에 대해 업황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유가가 이제 하락세를 올해 들어서 뚜렷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한 60달러 때도 붕괴됐다가 60달러 때 초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유가가 안정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유가가 안정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하락했던 유가와 함께 살짝 돌아오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와 함께 이어지는 정제 마진이라고 하죠. 석유를 통해서 그거를 정제를 해서 나오는 이제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같은 쪽에서 강하게 변화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기조와 또 상품 가격 쪽에서 천연 고무가 강세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연관돼서 이어지는 합성 고무 같은 경우도 업황들이 가장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는 쪽에서 그에 따른 변화가 원가 구조상에서 변화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미국의 관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미리 먼저 올리기 시작하면서 충분하게 가격 인상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덜 팔리게 되면은 타이어도 좀 덜 팔리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신차에 해당되는 얘기고 새로 자동차를 중고 자동차를 썼을 때 그때 들어가는 교체 수요라든가 그러니까 자동차는 더 오래 타야 될 수밖에 없이 금리가 높다 보니까 오래 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 쪽에서 오히려 자동차 타이어만 교체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요는 꾸준하다라는 쪽에서 그런 쪽들에서 OE, RE라고 하죠. 이런 쪽에서 타이어에 대한 매출들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또 관세와 함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좀 덜 받는다라는 쪽에서 오히려 지금은 타이어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3사 모두 다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좀
어떤 섹터 쪽에서 자동차 섹터 쪽에서 또 하나의 축을 이끌어 간다는 쪽들이 맞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매출도 120% 늘었다라는 부분들 3분기에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5,800억대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24%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기조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대 실적인 만큼 앞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또 올해 말 내년까지도 이어지겠느냐라고 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자동차까지 더 잘 팔리는 쪽으로 그래서 금리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이제 구매 욕구들도 내구재 쪽이라고 하는 자동차 쪽에서도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전기차용 타이어 쪽이 오히려 수익성이 높다라고 해서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쪽들이 오히려 최근 들어서 좀 믹스 개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왔다라는 쪽들은 아마 요거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에 대한 강한 수요들은 일단 한풀 꺾였기 때문에 미국의 보조금과 관련된 쪽들이 좀 제거가 돼서 꺾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고 있는 브랜드 아이온이라는 쪽을 런칭해서 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아직 이쪽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겠다. 오늘은 고수익성이다 보니까 잘 나가게 되면은 성과는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그 부분이 조금 더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자회사 중에 한온 시스템을 인수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특히 인수를 하는데 거기서 얼만큼 공조 쪽과 함께 연결시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쪽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한온 시스템이 실적이 개선되다 보니까 거기서 연결 실적까지도 양호했다는 쪽들도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배당을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매년 5%포인트는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 쪽에서 2027년까지 실적 좋고 배당 성향까지 늘어나는 것까지 봤을 때는 35%까지 달성한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도 배당 성향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한 4% 정도의 배당 성향들은 유지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한 번쯤은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주가 탄력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 탄력에서 무게를 두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뿐만 아니라 한온 시스템 정상화 그리고 주주 환원까지 맞물리면서 앞으로 주가 흐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정리해 보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오늘도 흐름이 좋은데요.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오늘 장중에 10% 가까이 오르는 흐름 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3분기 호실적 기록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흐름 보십니까? 네, 택배회사입니다. CJ 대한통운 하게 되면 다 아시는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택배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실적에 따른 반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아침에 리포트도 나오긴 했지만 많이들 나왔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어떤 실적에 대한 기반으로 변화가 나오는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기관 모두 다 함께 3일째 순매수를 보이다 보니까 주가의 수급이 좋아지는 과정들이 연결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번에 발표된 영업이익 보게 되면 1,479억. 오히려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이 부분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4% 이상 올라오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도 한 5천억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작년 대비해서는 한 4% 빠지는 수준으로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큰 때 아무래도 대응을 잘했다. 특히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 분류 관련된 쪽에서 부담되는 요인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했다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택배 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저희가 잘 아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B2C 관련된 쪽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연말은 그래도 광군제도 있고 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또 직구를 많이 하는 또 시기가 되겠죠. 네. 거기다가 또 크리스마스 선물과 이제 모든 것들을 합쳐봤었을 때 어떤 택배가 왕래가 많은 기간 쪽인 성수기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또 높은 부분이 또 작용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가 지금 실적이 좋아졌던 요인들로 보게 되면 3PL이라고 합니다. Third Party Logistics라고 해서 제3자 분류라고 그러죠. 이쪽에 대해서 신규 수주가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반들이 커졌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업들이 물류 관련된 쪽들 그러니까 나는 기업의 내용과 뭐 제품 개발하고 거기다가 좋은 제품 만들 때 신경을 쓰고 물류 관련된 쪽들은 다 어느 회사에 전문 회사에 맡기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물류를 잘하는 회사라는 쪽으로 봤을 때 뭐 CJ 대한통운이나 또 LX 쪽에서 판토스라는 회사가 있죠. 이런 회사들 쪽으로 맡기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류 쪽에 대한 기반들이 훨씬 더 이번에 실적을 끌어올리는 요인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커머스 플랫폼의 물량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건 다 아시는 것처럼 쿠팡이 실적이 이번에 좋게, 그러니까 벌써 한 4분기 연속으로 계속 흑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좋기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단단한 물류를 잡고 있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런 기반이 되는 또 CJ 대한통운도 재조명이 같이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여기도 유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트럭을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트럭뿐만 아니라 뭐 지게차 같이 모든 물류 장비들을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들어가는 연료들이 유가가 기반이 될 텐데 유가가 또 하향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메리트도 커졌다. 비용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런 쪽이고 게다가 또 한때는 당일 배송에 대한 또 요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하나 런칭을 했던 게 매일 오네라고 하네요. 예, 이쪽에 대한 ONE, 오네. 예, 그래서 프로모션 영향에 따라서 택배 처리량이 증가가 되면서 물론 초기에는 프로모션 마케팅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그대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 특히 주말이나 그리고 또 빠른 배송들이 같이 연결을 시키게 되면서 이쪽에서 지난 분기 대비해서 한 10% 이상 물량이 증가했던 부분들도 오히려 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또 글로벌 쪽에서 인도법인 상장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를 통해서 자금을 또 확보를 해서 또 하나 창고와 유통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W&D 서비스 쪽에서 사업을 글로벌로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순하게 물류에 넘어서 창고 보관 서비스죠. 이것까지도 확장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 동력이 더 커질 수 있겠다는 쪽들도 앞으로 어떤 IPO와 함께 같이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CJ 대한통운도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현재 선행 PR로 6.7배 수준돼 있고요. PBR도 0.45배 수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싼 종목들에 대한 반응들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 실적이 기반이 돼서 주가를 푸시하는 현상, 그렇게 일단 체크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연말 성수기를 맞이해서 실적이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인도법인 상장 이슈 같은 종목들의 이슈도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 정리해 봤고요. 이번에는 월요일의 포착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방산 쪽에서 종목 중에 하나 현대로템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방산주도 생각보다 그렇게 좀 강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을 찾다 보니까 박스권 하단부 쪽에서 이제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바라보는 모습들이고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뒤에 모멘텀이 별로 없었다라는 쪽에서 그리고 또 수주 모멘텀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뭐가 구체화될까라는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정체또는 좀 소외되는 모습들이 컸었죠. 그러다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는데 하지만 지금 상태 쪽이면은 그래도 이제 반등을 기대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실적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은 방산 4사의 합산 영업이익 보게 됐을 때 두 분기 연속으로 1조 원대가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성과가 앞으로 여전히 기대를 키울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2,700억대, 그래서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늘어났던 부분들 실적은 이상이 없고요. 그러다가 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17.5%대, 이게 방산 회사가 아니라 약간 수출을 통해서 마진을 끌어올리는 회사에 대한 가장 큰 특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주의 성격보다 돈을 더 그리고 또 수익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성장세, 그러니까 두 축이라고 보게 되면 어떤 철도 차량 관련된 쪽과 그리고 또 방산 쪽인데 이 방산과 관련된 디펜스 솔루션이 3분기 누적으로 매출이 2조 3천억까지 늘어났다라는 쪽들도 이제 앞으로 이게 시작이라는 쪽으로 이제 바라보겠죠. 그런 쪽에서 K2 전차 폴란드 2차까지 수주를 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은 좀 더 실적 쪽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추가로 이라크라든가 루마니아 그리고 또 중동 쪽에서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많이 나오고 아랍에미리트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또 동유럽 쪽에서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좀 더 높아가고요. 남미 쪽의 페루까지 하게 되면 지역별 다변화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앞으로 기대감은 좀 더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철도 쪽 본업 쪽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또 친환경 모빌리티까지 가세되면서 수소 트램까지도 연결되게 되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랬을 때 이제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은 3분기까지 기준으로 봤었을 때 수주 잔고가 30조에 육박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또 56% 가까이 늘어난 모습들인데
당연히 역대 최고 수준이긴 하지만 절반 정도가 조금 넘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레일 솔루션 관련된 쪽들의 수주 잔고가 더 높습니다. 이런 쪽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모로코 전동차 사업이라든가 또 국내 쪽에서 또 부천하고 홍대 사이에 있는 선들을 유지보수하는 사업들이 좀 더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 여전히 수주 잔고는 계속 또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이쪽들은 마진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을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는 어떤 방산 쪽에서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추가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시장에서는 관심이 높아지고 또 탄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들도 바라보는데 이와 관련된 쪽에서 지금 현대로템이나 방산주를 볼 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선행 PR로 왔었을 때 생각보다 좀 비싸다라는 관점들이 많긴 하지만 네. 그만큼 실적이 반영되면서 성장이 반영되면서 어떤 주가 수준이 제대로 못 가게 되면은 오히려 PR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R은 한 20배 정도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저희가 알고 있던 과거에 어떤 방산주의 고평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불식을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수주만 계속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는 일단 레벨업을 계속 할 수 있겠다는 쪽들인데 단기간에는 지금 박스권의 상단부, 하단부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로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단부 쪽에서 어느 정도 지지권을 맞춘 다음에 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상단부 쪽에 나왔던 가격대가 25만 원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일단 1차로 저항선으로 보고 거기서 박스권의 움직임들을 바라보시되 추가적으로 혹시나 뭐 18만 원대까지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 박스권이 이탈되는 모습들이겠죠. 그 정도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레벨업되는 과정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수주만 체크하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방산 모멘텀을 잘 체크해 나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소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올해 70% 가까이 오르며 개인 투자 열기가 뜨겁지만 실제 수익을 낸 투자자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이 국내 주식 잔고 고객 240만 명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131만 명이 손실을 기록했다. 비율로는 54.6%, 1인당 평균 손실액은 931만 원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60.1%, 40대가 59.7%로 가장 부진했다. 즉 4050 세대 10명 중 6명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손실 종목 1위는 포스코홀딩스였고 카카오 금양 에코프로비엠이 뒤를 이었다. 특히 손실 계좌 중 8.5%가 카카오를 보유 중이었다. 2021년 16만 원대였던 카카오 주가는 현재 6만 원 선으로 떨어져 여전히 버티기 중인 투자자가 많다. 전문가들은 고점 매수 후 장기 보유 전략이 오히려 손실을 키웠다며 기업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고려한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도 좋은 종목, 말로 홈런 쏘아 올릴 만한 4번 타자 업종과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조금 소강 상태, 뭐 빈볼 사태도 있었고 저희가 네네. 지난주에 말씀해드린 것처럼 그랬는데 오늘은 또 다시 부활했습니다. 언제 네. 그랬냐는 듯이 지금 코스피가 막 3% 넘게 네. 올라가고 있고 약간 지난주에 불안했던 요인들이 하나씩 좀 불안감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불안했던 요인이 해소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일상으로 좀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가요? 정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러분들이 소식 들으셨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 이 부분을 또 1년 유예한다라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셧다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황이면은 사실 뭐 하원 통과, 상원 통과, 대통령 서명 이렇게 하면은 보통 한 2주 걸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빠르게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에도 어떻게 또 할 수 있게끔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내일 되면 우리가 또 이 부분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되면 제일 뭐 나이스한 거고 아니더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타결을 보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양측 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다 이제 장기화가 되면 장기화될수록 서로 부담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은 시장은 뭐 제가 볼 땐 좀 편안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차트를 살짝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빈볼 사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서 갑자기 훅 이렇게 내려갔죠. 훅 내려가고 하는 네.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수요일 금요일 내려올 때 21선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근데 이 과정이 한두 번이 아니라 좀 수차례 반복이 돼야 된다. 학습 효과라는 말씀 계속 드렸죠. 시장이 지금 편안하다라는 거는 오늘 올라오니까 좀 편안한 것도 있고 4천 위로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또 안정감도 느끼시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학습 효과 이거 계속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당장은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사실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그냥 쭉 한번 밀리면은 저는 저 같은 사람은 편해요.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는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 주식시장에 지금 4천 넘어서 지금이라도 시작해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할 겁니다. 이야,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밀어주네. 이제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되면 어떻게 돼요? 학습 효과라는 게 밀릴 때 지금 들어가도 되나? 긴가민가 할 때 조금 샀더니 올라와요. 역시 난 주식 천재야.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또 밀릴 때 샀더니 또 올라요. 역시 난 최고인가 봐. 나 진짜 운대가 잘 맞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를 모두가 가질 때 그래서 다음번에 밀어내려도 아무도 걱정 안 하고 모두가 매수할 수 있을 때 물량을 떠넘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큰 조정이 한번 오는 거지 아직까지는 좀 편안한 구간이다. 뭐 말씀하신 빈볼 사태는 나와도 벤치 클리어링 같은 유혈 사태는 나오지 않아요. 벤치에서 다 나와가지고 팀끼리 싸우는 경우 있죠. 그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반복시켜준 다음에 학습 효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밀려도 안도감을 느낄 때, 밀려도 불안해하지 않을 때쯤 어차피 이거 박스권이야라고 생각할 때쯤에 하단을 한번 이탈시키고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만약에 그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수는 이렇게 횡보시켜 놓은 다음에 많이 오른 종목들만 지수 묶어놓고 왜냐면은 지금 연말까지 하면은 지수를 뭐 크게 밀어내기에는 사실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수는 조금 박스권으로 가둬두거나 살짝만 이탈시켜 놓고 종목만 이렇게 쭉쭉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안 움직인 윈도우 드레싱 말씀드렸죠. 연말까지 순환매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밀려있던 최근에 제가 화학 섹터나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왜 오르는지 저도 모릅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저는 별로 좋게 보지 않고 언급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른 주도주들이 쉬는 구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수를 이제 빠지지 않게끔만 유지해주는 역할 정도를 이 친구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수익률 청산을 해야 되니까 그 구간에서 수익률 맞추기 게임 정도를 살짝 하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뭐 우려할 과정은 아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만 좀 차익 실현해놓고 비중 조절이라도 좀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될 게 없는 구간이다. 정말로 리스크 있는 구간이 오면 제가 이 시간에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그날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고 약속드렸으니까 그때까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면서 벤치 클리어링 유혈 사태 나오지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밀리면은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까지 시장 마무리하시면 여러분들 걱정은 싹 씻은 듯이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의 판세를 한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결정할 타임은 아니고 네. 하지만 요걸 가지고 저희가 이 상황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지금 내려오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이 상황은 저희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상기를 시켜놓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이제 시장이 좋은 상황인데 오늘은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또 4번 타자 업종 오늘은 뭘 골라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것이 네. 아닐까 싶은데요. 반도체 후발주 sek터 한번 보도록 반도체.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꺾인 건가 이제 쉬나 싶었는데 오늘 또 네. 불이 났습니다. 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밀리면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내 순환매가 돌 겁니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반도체 후발주들 좀 중소형사 중에서 그리고 아직 순환매가 돌지 않은 종목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도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요즘에 이제 HBM, AI 중심으로 가는 이쪽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뭐 CXL이니 유리기판이니 아니면 그동안 레거시 쪽이니 여러 쪽이 있고 전공정, 후공정, 뭐 패키징 많단 말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안 오른 섹터들 중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 산업이지만 아직 온디바이스 AI나 이런 쪽은 손도 안 댈 정도로 안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도주는 이 시장이 끝날 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없노니까 야구 용어를 하나 빌렸으면은 뉴욕 양키즈의 유명한 감독이자 명포수 그렇죠. 출신의 요기베라가 얘기하는 얘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네. 뭐 이런 얘기를 다 이 사람이 했습니다.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 대신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 차익 실현해서 비중 조절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그래도 나는 반도체 보고 싶은데 이거 반도체 보면 안 됩니까? 하시는 분들은 섹터 내 순환매 구간이니까 순환매 노리시면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대신 조금 짧게 치고 빠지는 방향으로 가시면은 리스크도 관리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I 확장세 이제는 뭐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 구간이라는 거 여러분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AI로 우리가 챗 GTP로 이제 검색하고 이런 정도만 하는 거지 산업 동향이나 아니면은 뭐 군수 쪽, 방산 쪽 이런 쪽 그리고 우리 실생활로 들어서 온디바이스로 해서 이제 뭐 사물 인터넷 쪽이랑 다 실생활로 침투할 때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로봇이 생각하면서 혼자 움직이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직 멀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지어야 되고 전력도 많이 필요하고 반도체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반도체들을 더 개발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여러분들이 끝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오늘 4번 타자 업종으로 반도체 다시 또 갈 수 있을 만한 반도체를 골라보자. 어쨌든 시장이 꺾인 게 아니니까 지금 시장은 어쨌든 반도체가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이게 시장이 완전히 뭔가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반도체를 계속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4번 타자 업종 반도체 후발주 골라주셨고 그러면 안타 종목부터 바로 갈까요? 일로 출루할 수 있을? 큰 거 보죠, 큰 거. 네, 큰 거. 이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안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기 때문에 넣어야 네. 되지 않나 싶은 설마 삼성전자와 그 하이닉스. 두 개입니까? 아, 네, 네. 맞습니다. 이 주도주들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도 강세입니다라고 다들 말씀하시고 네네. 하이닉스 너무 강합니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자,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럼 저한테 이제 질문을 딱 하나 던지실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사도 됩니까?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저는 비중 조절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수익도 많이 났고 비중 조절하고 밀릴 때 잠깐 매서 짧게 치고 빠지는 거는 괜찮은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로 밀릴 때마다 계속 매수하면 된다. 그러면은 조정 구간이 오더라도 어차피 내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SK하이닉스 일단 50만 원, 삼성전자 일단 10만 원 간 다음에 어디까지 가는지는 그 이후에 생각하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치를 세울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치를 넘어가게 됩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지지선입니다. 근데 깨고 내려가고 지지선입니다. 깨고 내려가고 그래서 TV 나오시는 분들 다 거짓말쟁이 되죠. 상승장에서는 반대예요. 목표치를 세워놓으면 그걸 계속 돌파해 나가는 게 상승장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세우는 게 아니라 꺾일 때까지 우리가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응원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대신 꺾였을 때 명확하게 생각하고 그 구간에서 한번 잘라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한참 멀었어요. 이번 시장은 끝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조정은 한번 나올지언정 끝날려면은 일단 내년까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생각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꺾일 시즌이 온다. 이제는 정말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으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뭐 천천히 분할 매수하겠다라고 하면은 대신 천천히 사셔야 돼요. 지금은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한 2달, 3달 놓고 천천히 사셔야 돼요. 이 조정이 끝났다 혹은 이 상승 정체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그때 큰 물량을 더 실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천천히 사요. 천천히. 지금 사고 싶으신 분들. 새로 주식시장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쉬다가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천 넘어가면 제가 분명히 많은 분들 관심 가질 거라고 얘기했죠. 그런 분들 지금도 많이 물어봅니다. 삼성전자 지금 내가 그냥 여기 자리 깔고 누우면 되는 거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 천천히 보면 된다. 자, 차트 보면서 두 종목 짧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11만 원대까지 찍고 10만 원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10만 원 살짝 아래에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10만 원 가고 나서 어디까지 갈지 생각해보자. 제가 10만 원 간데 뭐라고 했습니까? 한 방 남은 것 같긴 한데 저는 삼성전자 이제 비중 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한 방 더 남아서 11만 원대까지는 갔는데 유지는 안 되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21선 이렇게 쓱 올라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뭐 한 번 바닥 만들고 갈지 뭐 이중 바닥을 만들지 역헤드온 숄더를 만들지 그거는 지켜보자고요. 우리가 대신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는 거 생각하고 지금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씩 매수해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 취하다가 밀릴 때마다 모아간다. 이 전략을 그냥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 삼성전자는 올라갈 자리가 조금은 있지만 먼저 가진 않죠. 먼저는 뭐가 간다? 하이닉스가 간다. 이게 제가 바닥권일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 16만 원 전후일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이 2대1을 통해서 계속 교육해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하이닉스가 더 빠를 거고 왜냐? 지금 엔비디아를 점령한 건 SK 하이닉스니까 제1공급사니까.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가 아무리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다. 공급 물량 자체가 감당이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내년부터 해가지고는 삼성전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좋게 보든 싫게 보든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짧게 치고 빠질 구간 정도는 있다. 대신 내가 비중을 원래 30% 실으려고 했으면은 한 5에서 10% 정도로 짧게 치고 빠지는 정도, 적은 물량으로 치고 빠지는 정도로 보면 된다. 자, 다음 하이닉스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하이닉스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도 쉴 땐 쉬어야 돼요. 더 가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제가 6월 달부터 해가지고 조방원 쉬어야지 더 갑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반도체로 이동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랬던 것처럼 조방원 지수하실 때 반도체 로봇이 움직인다. 명확하죠. 이제 반도체가 살짝 쉬어갈 만한 타이밍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더 가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끝났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가기 위해서 쉬는 거니까 실망하실 거 없고 이렇게 60만 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한 방 더 치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휴식 구간을 만들어 놓고 한 뭐 절반 정도 60만 원 이탈하면은 절반이든 한번 차익 실현하던 이렇게 줄여 놓고 나서 또 단기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5만 원 이렇게 이탈해가지고 내려가게 되면은 그 구간부터 조금 기다렸다가 하루에 한 주가 됐던 천천히 밀릴 때마다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밀릴 때마다 그렇게 해서 모아가시면은 제가 볼 때 내년까지 지금 수익 얻은 것만큼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났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가기 위해서 쉰다. 조방원 지금 한 4개월, 5개월 쉰 다음에 다시 뭐 꿈틀꿈틀 대고 있는 것처럼 그 구간, 쉬는 구간은 꼭 필요한 구간이니까 더 가기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나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안타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희대의 고민 이 두 가지에 대한 전략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니까 네. 떨어질 때마다 그래도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 세워주셨으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너무 무겁고 이제 많이 왔다. 네. 이렇게 뭐 조금 수익 보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겠다, 빠른 걸 원한다 네. 하시는 분들은 2루타 종목을 기다리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거 볼까요? 일단 2루타 종목은 심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텍 실적 발표하고 조금 흔들렸는데 네, 심텍 시즌 1에서 말씀드리고 거의 300% 오른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네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기에는 쉽지 않았는데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심텍과 TLB 제가 두 종목 다 말로 홈런에 이제 소개해드릴 정도로 저는 소캠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에서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나 이런 대규모 센터가 아니라 이제 AI를
개인형 맞춤형 PC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 넘어오게 될 텐데 그 구간에서 가장 뭐 필요하게 기술력을 요한다라고 했을 때 소캠, 엔비디아에서 요청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쪽을 살펴보자 했더니 일단은 기판부터 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심텍과 TLB가 지금 이렇게 멋지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본업이 좀 어려웠었는데 본업이 지금 좋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적자 부분에서 2분기부터 해서 흑자 전환되고 이번에 더 확장할 줄 알았는데 220억 나올 줄 알았는데 124억밖에 안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 미쳤네. 우리가 너무 부풀려서 생각했나라고 생각해서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으시면은 딱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바로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흔들려주고 밀려주고 가격 조정이 나오면 기간 조정도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반도체 PCB 시장 쪽에서 가장 이제 높은 진입 장벽을 지니고 있는 기술력은 다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업황도 회복이 되고 있고 실적도 턴어라운드 돼 있고 좋은 호재란 호재는 다 갖고 있는 기업이다. 작년에 1,200억 자금 조달해가지고 이거 다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은 시설 투자 끝나면은 매출이 2배로 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지금이 조정될 때가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심택은 오히려 오늘의 급락이 찬스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심택까지 봤고요. 자, 다음은 3루타 종목 가겠습니다. 호타준조 빠르고 또 멀리 갈 수 있을 만한 반도체 어떤 거 볼까요?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네, 우리 기존에도 시즌2에서도 말로 없는 종목으로 다시 네.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해주셨죠. 시즌1에서도 말씀드리고 탄력적으로 한 달 만에 뭐 120포인트 넘게 올라가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반도체 순환매 노리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 후발주들 보시는데 전력 반도체는 필수예요. 여러분 전력 들어가면 전력기 기조 올라가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력 쪽을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대규모도 대규모지만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드론에 탑재했는데 가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이 되면 안 되고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배터리 짧으면 여러분들 화가 많이 나시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충전하면 뭐 이틀, 3일도 갈 수 있는 시대인데 지금 거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은 미디어텍과 이 퀄컴의 인증을 확보받은 이 제주 반도체 제가 볼 때는 필수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이제 브로드컴으로 넘어가는 시대, 맞춤형 반도체 시대가 열리고 온디바이스 AI가 대중화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전력 반도체 한 종목 정도는 꼭 봐야 되는 그리고 지금이 또 2만 원 전후 구간에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또 시장 영향력 받아도 또 움직일 종목이다. 그리고 움직일 때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종목이다 하면 제주반도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3루타 종목으로는 저전력 또 맞춤형 반도체에 특화된 제주반도체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저희 말로 없는 종목 소개해드린 것들 랭킹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뭐 베스트 5 일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없는 종목. 뭐 순위의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뭐 오늘 뭐 LS 일렉트릭 같은 거 또 다시 출발했어요. 네, 맞습니다. SKC도 튀어 오르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 뭐 중국과 좋은 소식 있다 보니까 롯데관광개발이나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지금 네, 뭐 그러니까요. 급등 네. 올라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조금 흔들 테니까 크게 변화는 없을 거고 빠르면 이번 주만 늦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이거 또 한 번 대격변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기존에는 뭐 한 30% 초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순위 변동이 있었지만 이제 순위 변동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아마 대격변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들 너무 많아요. 뭐 하나 같은 경우도 지금 바짝 또 다시 맞아요. 한번 네. 올라오면서 오늘 급등하면서 추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시원하게 수익률로 보답할 수 있는 말로 없는 종목이 될 것 같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뭐 지주사나 많이 증권 뭐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또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죠. 자, 이렇게 말로 없는 수익률 상위 베스트 5 체크해봤고요. 그럼 오늘 말로 없는 종목 봐야겠죠. 반도체 후발주 말로 없는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 네. 유리기판 쪽으로. 네, 기존에도 뭐 SKC 말씀드렸듯이 이 섹터 내 순환매가 도는 유리기판 쪽으로 순환매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고민을 했어요. 피롭틱스를 다시 소개해드릴까 했는데 시즌 1에서 이미 소개해드렸고 많은 수익이 나고 있고 좀 조정 구간이니까 피롭틱스도 괜찮은데 캠트로닉스는 제가 시즌 1에서 말로 없는 종목으로는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소개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오늘 좀 많지 않아서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계열사를 통해서 이제 초정밀 평탄화 기술 이쪽으로 해서 이제 삼성전기랑 이제 합작 법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가장 이제 주목하는 부분일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슈는 많이 몰고 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세정 쪽으로 우리나라 국내 1위고요.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이제 국산화한 기업이기도 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앞으로 모빌리티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자율주행 쪽 그리고 무선 충전 쪽 사업까지도 하고 있다. 삼성의 우리 뭐 저도 차고 있는 뭐 워치나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 있죠.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무선 충전을 하게 되는데 그 기술력이 다 동사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고 현대 기아차에도 이런 충전 솔루션 같이 개발하고 있고 KG 모빌리티도 이미 공급 계약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전략 짧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35,000원 뭐 이하 구간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35,000원 전후 구간, 이하 구간이면은 좋은 구간입니다. 올라왔던 최근 상승폭 다 제가 윗꼬리 달리면 눌리는 구간 보면 된다라고 했죠. 눌림목 예쁘게 잘 받고 있고 21선 터치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는 일만 남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치는 45,000원, 2차 목표치는 4장 최고치 돌파해서 55,000원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로 없는 종목으로는 반도체 쪽에서 후발주로 이제 또 갈 수 있을 반도체 후발주 캠트로닉스를 주셨습니다. 때마침 또 조정이 살짝 오늘은 또 유난히 조정을 받아서 쉬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 알려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캠트로닉스까지 말로 없는 종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이재선 파트너님 바쁩니다. 빨리 또 가서 유튜브 라이브 하셔야죠. 네, 여러분들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방송이 끝나면은 바로 3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벌써 3시인데 얼른 네. 뛰어가 있습니다. 이데일리 유튜브 지금 이 파이널샷 바로 옆에 제 얼굴 나와 있으니까 터치만 하시면은 합류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인사하시고 저와 함께 오늘 장 마무리 예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의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맑습니다. 최근 투심을 냉각시켰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금융업종 강하고요. 또 지난 주말에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첨단 메모리 칩을 확보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자 오늘 반도체 투톱이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60만 닉스를 재탈환한 점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시장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인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보도가 흘러나오자 오늘 증권주와 은행주는 쾌청한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증권주 안에서는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일제히 오름세 보이고 있고 또 은행주 안에서는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IM금융지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타이어 관련주에도 산들바람 부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마지막으로 타이어 3사가 잇따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3분기에 관세 타격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러한 우려를 잠식시키면서 오늘 타이어 관련주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 탈탄소 관련주에도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를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였다는 소식이 들리자 오늘 관련주 안에
안에서 온기가 도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정유주도 쾌청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오펙의 증산 조절과 계절적 성수기 효과가 겹치면서 정제 마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유주들은 3분기에 일제히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증권가에서는 4분기까지 이러한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오늘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보안주도 햇살이 드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KT의 해킹 사태 파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일반 문자 그리고 통화 내용까지 탈취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보안주에 햇살이 드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들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콜마인데요. 최근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단기간 실적 반등도 어려울 것이다. 이러면서 목표가를 잇따라 줄줄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한국콜마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어서 YG 엔터테인먼트도 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블랙핑크 MD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쳤고 또 앞으로 나올 신보 발매 일정이 조정이 되면서 4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세계는 분위기가 다른데요. 내년 실적이 기대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점 사업권 반납 그리고 자회사의 사업 재편으로 인해서 내년도 2026년도의 실적을 기대해보자 이런 평가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LG U+, 경쟁사인 KT의 해킹 사태가 부각되자 반사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는 맑음 보이고 있고요. 이노테크,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상장 첫날에는 따따블을 기록하더니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뜨거운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에는 강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젠백스인데요. 자사의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2상에서 유의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애프터마켓에서 하한가를 기록하더니 오늘도 주가가 25% 급락하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심텍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데 지난주 금요일 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44% 하회하자 추심이 크게 냉각됐는데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그럼에도 조정 시 매수다 이런 의견 제시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상 11월 10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맥락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맥락 시간에는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해당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을 보다 더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IT 부품 업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전장 산업 확산이 불어오는 이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양승수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최근에 이 IT 부품 관련된 리포트를 쓰신 걸 쭉 봤는데 최근에 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게 좀 특징적이더라고요. 이렇게 IT 부품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이유가 뭔지부터 한번 다뤄볼까요? 네, 오늘 뭐 저희의 큰 주제이기도 한데 네. 당연히 이제 AI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사실 AI가 처음 주목받을 때만 해도 뭐 아시겠지만 뭐 HBM 같은 AI에 직접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만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IT 부품 전반적으로 이제 낙수 효과가 확대되는 흐름인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닛할 때 한 3, 4년 전만 해도 IT 부품 기업들의 그런 전장 쪽으로의 응용처 다변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연간 12억대에서 13억대 규모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이 전장 쪽으로의 체질 변화가 뭔가 눈에 띄게 개선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AI 서버까지 더해지게 되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변화가 좀 빠르게 발생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가 불러온 산업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요. 뭐 AI 서버 수요 확대라던가 전장 부품 고도화 이런 게 겹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단기적인 반등보다는 구조적인 변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뭐 단기적인 반등으로 보기엔 너무
아쉬운 네.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이제 구조적 변화의 시작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최근에 뭐 순환 투자부터 시작해서 뭐 AI가 거품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만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직 일상에 AI를 많이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AI가 침투할 수 있는 여력은 많이 남아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야구로 치면 아직도 뭐 9회 기준으로 2회 정도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AI 서버양 수요 증가만 얘기하고 있지만 롱타임하게 이제 가속화되면 이제 온 디바이스 AI 등 이제 엣지 AI로 확산되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구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AI나 전장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부가 제품으로의 믹스 전환이 가장 빠른 기업을 어디로 보시는지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그 밸류체인 안에서 가진 경쟁력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이제 제 커버 기업 중에서는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최근에 주가가 가장 좋았던 뭐 이수페타시스나 아니면 이제 주 두산이 들고 있는 이제 사업 회사 중에 전자비지라는 CCL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제 구두 업체가 이제 AI로 인한 믹스 개선이 가장 돋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MLCC 쪽은 삼성전기 워낙 잘하고 있고 기판 쪽에서는 TLB가 2분기 기준으로 두 자릿수 수익성을 먼저 도달했기 때문에 믹스 전환이 가장 빠른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여러 장점이 있죠. 물론 기술적으로도 많이 앞서 있긴 한데 네. 최근에 최근에 이제 주목할 만한 장점은 사실 이게 한국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한국에 공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IT 부품 쪽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많이 뺏기기도 했죠.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중국 기업들로만 이제 공급망을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함을 느끼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미중 분쟁이 또 어떻게 다시 안 좋아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빅테크들이 뭐 더 이상 중국 업체들을 공급망에 넣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기술력도 축적되어 있고 한국에 공장이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돋보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엣지 AI, 온디바이스 AI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먼저 말씀해주셨던 게 이수페타시스시거든요. 그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에요. 뭐 ASIC이라던가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 부분이라던가 네트워크 부분 쪽에서도 강한 수요가 좀 몰리고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수페타시스야 네. 사실 온디바이스 AI랑은 크게 관련 없긴 한데 네네. 이제 근본적인 이제 서버양 수요에 네. 수혜가 있는 종목이고요.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 드리긴 어렵지만 얘기 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회사가 가장 좋아지는 흐름임은 분명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이런 AI 관련 여러 가지 네. 시장에서 기대하는 흐름에 소외되지가 않는 종목이라서 저희는 구조적으로 회사의 그런 변화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굵직굵직한 업체들 한번 이야기를 다뤄볼 텐데 IT 부품 업체들 실적 좋게 내고 있는 기업들 꽤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성전기가 이번에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2026년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공급 확대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럼 밸류의 매력도 지금 주가 위치를 좀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장이 너무 좋았고 네. 모든 업체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상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 드리긴 어렵죠. 시장이 다만 네. 현재 이제 AI 수요 기반 MLCC 업사이클을 기대하고 있고 과거에 삼성전기가 17, 18년도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MLCC 업사이클 구간에서는 PBR 기준으로 한 2.2배에서 2.3배에는 도달했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아직 현 주가에서도 업사이드는 좀 남아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IT 세트 시장에 대한 변수가 있긴 한데 사실 AI 기반으로 해서 MLCC 수급 자체는 많은 업체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거지만 많이 타이트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뭐 AI 쪽은 특히 너무 수요가 좋기 때문에 잘하면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 말인즉슨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하이닉스가 가격을 막 2배 올리고 막 이래도 용인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뭐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AI용 네. MLCC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네. MLCC가 응용처에 따라 뭐 큰 틀에서는 IT용 MLCC, 네. 전장용 MLCC, AI 서버용 MLCC 이렇게 여의도에서 많이 구분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제 AI용 MLCC만 뭔가 이렇게 잘 풀리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중국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확실히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이쪽 시장은 네. 삼성전기랑
일본의 무라타라는 업체가 네네. 제일 잘하고 있고요. 뭐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드리면 이게 결국 이제 하이닉스랑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게 네. 어쨌든 글로벌 1위는 무라타이기 때문에 네. 무라타가 아. 가격을 올리면 같이 올리는 사이클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LG 이노텍도 좀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내년에 아이폰 라인업이 재편되면서 추락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다른 사업 부분으로 어떻게 좀 이거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일반 모델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아이폰 전체 출하량은 역성장할 것 같고요. 다만 이노텍 자체적으로는 이제 카메라 모듈에 이제 가변 조리개라고 하는 이제 신규 부품이 들어가면서 단가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Q에 대한 부진을 P 상승으로 상쇄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판이 다 좋잖아요. 글로벌리 국내 기판 업체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노텍도 기판 사업부 쪽이 좋아질 요인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노텍 기판 쪽도 메모리 비중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최근에 메모리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큰 수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 드렸을 때 고부가 제품으로의 믹스 전환이 가장 빠른 기업,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두산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관련해서 두산 목표 주가 100만 원 이야기하고 나서 100만 원 넘었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네네. 조금 그래도 조정을 받은 뒤에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100만 원 넘은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상향 리포트를 또 내셨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 뷰가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이렇게 목표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할 만큼의 어떠한 매력을 갖고 있는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네. 얘기하신 것처럼 최근에 한 네. 번 더 적정 주가를 올렸고요. 당연히 회사에 대한 그런 전망은 계속 유효합니다. 네. 이제 고객사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북미 AI 가속기 업체, 제가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기가 좀 어려워서, 근데 최근에 그 회사 CEO가 젠슨 왕이죠. 젠슨 왕이 이제 GTC에서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인들이 향후 5개 분기 블랙엘이랑 루빈 관련 AI 매출액이 5천억 달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엔비디아 전체 매출액이 한 3,300억 달러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높은 숫자를 얘기한 거라서 이 숫자가 맞다면 사실 이제 북미 AI 가속기 업체 향 밸류 체인들은 수요는 보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이제 공급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관점이고, 공급망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내년 실적 추정치 상향폭이 어마무시하게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산에서 그 엔비디아 향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산이 네. 사실 지주사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연결 매출로 보시기면 안 되고요. 네. 두산 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비지라는 네. 사업 회사가 있고, 그 사업 회사에 이제 사업 회사가 그 이제 엔비디아 향 이제 네.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구조인 거죠. 네네. 네, 뭐 그럼- 매출액으로 보시면 지금 갑자기 계산하려니까 좀 헷갈리긴 한데 한 30-40%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요. 한 30에서 40%. 그러면 뭐 당연히 어제도 그 젠슨왕 CEO가 블랙엘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고, 또 칩을 조금 더 추가로 주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IT 부품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탑픽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죠. 그러니까 방금 계속 얘기 드린 거지만 네. 두산을 우선 최근 두산이요? 자료에서는 네. 이제 탑픽으로 얘기 드렸고요. 네.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모든 종목이 또 많이 올랐고, 얘기 드린 것처럼 젠슨왕의 가이던스가 맞다면 네. 내년 수요가 보장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 한 주식적인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높지 않나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는 제 IT 부품 기업들 중에서도 AI 전방 수요가 상대적으로 내년에도 가장 견고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AI 기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네. 삼성전기나 TLB 뭐 이런 종목들, 이수페타시스까지도 계속 선호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BH에 대해서 적은 것도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BH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밸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 네. 그러니까 BH가 밸류 매력이 막 네. 돋보이는 상황까지는 아닌데 네. 최근에 우선 주가 조정이 조금 있었고, 있어서요. 네. 내년에는
또 이제 BH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애플 폴더블이나 네. 아니면 이제 애플의 IT OLED 라인업 확장 뭐 이런 측면으로 인한 실적 성장 가시성이 높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네. 결국 시장의 관심도 문제죠. 그러니까 애플 폴더블이 집중 조명받을 때는 네.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친구인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뭐 AI나 메모리나 이런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나면 주가적으로 더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승수 연구원과 함께 IT 부품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IT 부품 역시나 AI와 엮여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금 매수세가 쏠리고 있고 그 관련돼서 시장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최선호주라는 두산을 말씀해 주셨고요. 역시나 젠슨황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요구한 25%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에 사실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은 9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세제 조정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박수현 대통령실 수석 대변인은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닌 기업의 생산 영역으로 유도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세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배당 활성화를 유도할 합리적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세율은 정기국회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블랙웰 AI 칩 수요가 매우 강력하다고 밝혔다. 최근 확산된 AI 회의론과는 반대되는 평가다. 또 블랙웰 GPU 수요 폭증에 대응해 TSMC에 웨이퍼 추가 주문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8일 대만 TSMC 행사에서 블랙웰 수요가 매우 강하다며 GPU뿐 아니라 CPU, 네트워크 장비 등 관련 칩 생산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TSMC가 웨이퍼 공급을 훌륭히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 CEO는 또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에서 최첨단 칩 샘플을 모두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메모리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선 성장기에는 병목이 생길 수 있지만 세 회사 모두 생산 능력을 크게 확충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향 엔비디아 제품 판매는 미중 갈등으로 중단 상태이며 중국 수출용 블랙웰 역시 미국 정부가 최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CEO는 중국과 추가 협의는 없다고 밝혔다. 네,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두 분 모셨고요. 이데일리 소동구 전문위원 해운솔루션 이정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 지수 강하게 반등에 성공을 해서 웃으면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흐름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네, 지난주에 상당히 급등락이 연출됐던 이러한 어떤 흐름들 속에서 오늘 다행히 이렇게 급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아쉽죠, 근데 물론 3% 내외의 이러한 그 코스피 기준의 상승을 보였지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4,200선 근처에서 급락이 연출됐을 때 당시의 거래 대금이 거의 29조, 30조 원대에 육박했는데 네. 조금 더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나오겠지만 오늘 뭐 16조 원 정도의 거래 대금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만큼 적극적인 매수세가 기관들 중심으로는 이루어졌지만
뭔가 매수 심리 자체는 조금 위축된 게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막판에 결국은 외국인들이 소폭 순매도로 지금 반전되는 모습인데 오히려 선물 시장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거래일 이어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1조 3천억 가까운 매수를 보이는데 물론 이 부분은 그동안 단기 급등 이후에 매도했던 부분을 청산하는 일종의 환매수도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여전히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 쪽에서의 어떠한 변동성을 노리는 그러한 어떠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그러한 전략도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4천선을 다시 또 회복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또 4천에 대한 지지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 투톱들이 그나마 시장을 유지시켜 주었다, 끌고 와 주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정부의 마지막 상법 개정과 관련된 정책 드라이브 이 부분과 맞물리면서 금융이라든가 지주사 쪽들이 장의 중심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또 낙폭이 과대했던 조선 방산, 전력 대부분의 이러한 섹터들이 반등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골고루 섹터 단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좀 거래 대금이 아쉽게 잡히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반등한 상황 어떻게 해석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전일 미증시를 보면 깜짝 놀라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장 초반에 워낙 약세로 시작을 했다가 셧다운의 장기화나 이런 부분이 나오다가 점점 갈수록 셧다운에 대한 종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차올라주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 보합권으로 마감을 해주었던 모습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장 초반에 비해서 장 막판으로 가면서 더욱더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매수세로 들어와주면서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승 탄력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누가 봐도 엔비디아에서 TSMC의 칩 생산을 확대했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때부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증시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라고 본다면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AI 거품론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제일 컸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엔비디아에서 TSMC의 칩 생산을 더욱더 확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가 더욱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정부 정책에서 계속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가 나와주면서 35%에서 25%의 인하 기대감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지주사, 금융사, 증권사까지도 동반적으로 올라주면서 지수 강세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강조를 많이 해주셨지만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야기 나오면서 금융주 흐름 좋았고요. 반도체, 엔비디아 이제 젠슨 CEO 발언 덕분에 다시 튀어 올랐고 타이어 비롯해서 자동차 쪽도 좋았고 전력 설비 이쪽도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섹터를 좀 압축시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번 주 좀 봤을 때 어떤 섹터가 좀 유망할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먼저 의원님께서는 어떤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시장의 상승 요인은 이제 국내외적으로 두 가지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주말에도 우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용산에서 이렇게 고위 당정 회의를 통해서 시장을 부양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이제 기정사실화가 돼가고 있는 거고 시장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35%는 하나만 아니야 25% 정도는 가야 돼 이러한 부분이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예고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 금융 지주 쪽들의 움직임들이 연말 배당 시즌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먼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그동안 주도했던 조방원전의 오늘 반등이 나타나긴 했지만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은 반등의 폭이라든가 그리고 매수 강도라든가 이런 게 약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얘네들은 하방을 잡아주는 정도의 역할만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 이제 섹터 내에서도 주도할 수 있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라면 일단 연말까지의 어떤 움직임 속에서는
금융 지주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드러지는 흐름 보였던 금융섹터, 지주사 쪽의 모멘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렇다면 연말까지 주도 섹터라고 해야 할까요? 섹터 단에서 주목해 본다면 어떤 업종을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곧 죽어도 지금은 반도체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반도체 쪽으로 계속적으로 집중되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 부품주들, 뭐 대덕전자나 아니면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고 장비주 단에서도 다 좋은 모습가 나왔습니다. 네. 그 이유는 누가 봐도 엔비디아에서 TSMC의 칩 생산이나 이런 부분을 늘리면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공급망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확대되는 기대가 이런 부분이 점차 늘어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조금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내 포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신다라고 본다면 저는 전력기기도 대안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전력기기는 다들 알다시피 데이터 센터 설립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많이 소모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력 노후망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수급적인 측면이나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를 탑픽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하셨다면 전력기기도 모아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 설비 쪽도 함께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4,092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3% 이상의 강세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3% 가까이 오른 4,071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 120포인트 이상 오른 수준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1%대 강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1포인트 이상 끌어올렸고요. 888포인트 마감 예상됩니다. 코스피 200도 3%대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시장을 끌어줬죠. 1조 2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집계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장 막판에 매도 우위로 돌아선 모습, 소폭의 순매도세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개인이 물량을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1조 2천억 원의 매도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기관이 오늘 순매수 주체로 나서줬습니다. 605억 원의 매수 우위 집계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탑이 2에서 4%까지 강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강보합권 흐름 이어갔고요. 우선주도 2%대 강세입니다. 현대차와 두산에너빌티도 강세 마감 예상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1월 10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굳건히 상승세를 유지해주면서 지난주에 하락폭을 좀 만회해주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전반적인 종목들의 상승력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개별 종목의 움직임 살펴보시죠. 정말 오랜만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특히나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반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엔비디아가 TSMC로의 웨이퍼 추가 주문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상승했고요. 10만 전자와 60만 닉스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SK스퀘어도 4%가량 상승했고요. 한미반도체 역시나 오늘 2%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조선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HD현대중공업도 3%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추가 주문 소식, 수주 소식도 들려오기도 했고요. 중국이 이 조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좀 유예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원전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금융 지주사들도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도 AI 모멘텀 받아가면서 흐름이 괜찮았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했는데 카카오는 소폭의 조정을 받았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나 분위기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었습니다. 다만 희비가 조금 엇갈렸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은 힘을 좀 많이 못 냈습니다. 알테오젠은 1%가량의 하락, 펩트론과 삼천단제약도 2%가량의 내림세가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오후장 좀 소폭의 반납이 나타났었고요. 다만 클래시스가 오늘 6%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는데 역시나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세로 좀 강력하게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연장선상으로 파마 리서치와 같은 미용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너무 좋았는데요. 원익 IPS 5%, 이오테크닉스 6%, 리노공업도 오늘 3% 이상 상승을 했고요. 고영이 오늘 고영테크놀로지가 9%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고요. 다만 실적 어닝 쇼크를 발표한 심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가량의 강한 하락을 맞이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주 특히나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면서 6% 이상 빠진 채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지스타가 이번 주에 개막을 하죠. 관련된 기대감이 게임주로 이어졌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종목별 상황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 지수 마감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결국에 3%대 강세 흐름 유지해주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19포인트 오르면서 4,073.24포인트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3%대 강세 흐름 유지를 했고요. 888.35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3.11% 강한 흐름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 머물러주는 모습이었고요. 오후장 들어서의 상승 탄력 유지하는 모습이 역시나 눈에 띄었습니다. 4,092포인트까지 장중에 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내 상승 전환에 성공한 이후로 오후장에서 상승 탄력을 더 넓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889포인트까지 올랐지만 890선에서 다소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에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역시나 끌어줬고요. 1조 3천억 원의 매수 우위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막판에 물량 많이 덜어내면서 1,400억 원대 매도 우위, 개인은 1조 1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도 보겠습니다. 기관의 순매수세 주요했고요. 659억 원의 순매수세 유입이 됐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 동반 팔자세로 각각 3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수급 살펴봤고요.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반도체 투탑에 대한 매수 심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 포착이 됐고요.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오늘 장중에서 핫한 종목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3분기에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 데 더해서 주주환원 기대감까지 이어진다면 주가 류레이팅이 가능하다라는 증권사의 분석 속에 목표 주가 줄 상향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도 동반해서 강세 흐름 보였고요. SK텔레콤도 외국인의 순매수세 두드러졌습니다. 이 밖에 LS일렉트릭 같은 일렉트릭 전자기기 관련주, 전력 설비 쪽도 좋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는 파마 리서치, 제약바이오 안에서 눈에 띄는 흐름이었고요. 파도와 ISC, 리노공업과 같은 반도체 소부장단에 역시나 외국인의 순매수세 이어졌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지난주에 3분기 실적 호실적으로 공개한 이후로 오늘까지 외국인의 순매수세 연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 LS일렉트릭의 종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또 미국 AI 빅테크 기업 향으로 공급 체결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주가 장중에 48만 2,500원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8%대 강세 흐름으로 마감 지으면서 47만 8천 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수급 이어졌고요.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이제 금융주 단으로 앞으로의 상승세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수급 집중됐습니다. 한국전력도 기관의 수급 받아갔고요. 이 밖에 코스닥 단에서는 유진텍과 원익 IPS, TFA와 테크윙이 기관의 수급 받아갔습니다. 올렉스의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기관의 수급 최근 3주 동안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 원익 IPS 종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이제 7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 내놓기도 했고요. 장중에 7만 1,200원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종가는 5% 이상 오른 6만 9,900원에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급 특징주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을 움직인 포인트 3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대외 이슈입니다. 미국의 셧다운 종료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예산 합의가 이제는 정말 가시권 안에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 장중에는 4,090포인트도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4,070포인트를 웃돌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건 기관의 강력한 순매수였고요. 장 막판까지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적인 이벤트는 주말 사이에 발생했던 당정 고위 협의회 회의 소식이겠죠. 그 가운데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인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정은 최고 세율을 35%에서 25%로 인하하는 그러한 것에 의견을 모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정부가 금융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을 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이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금융사, 지주사 그리고 배당 관련된 기업들이 장 막판까지 힘을 내주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왕이 TSMC에 GPU 웨이퍼를 추가로 주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었죠. 지금 젠슨왕 CEO, 엔비디아 CEO와 TSMC CEO의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어쨌든 간 지금 GPU, 특히나 블랙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더해지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오늘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7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개선되고 있다는 점 또한 기대감에 한몫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 주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주에 낙폭을 만회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화요일장 내일은 우리가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무난하게 끝낸 월요일장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내일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뭐 오늘 어느 정도 일정하게 선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40여일 동안 지속됐던 미국의 셧다운이 이제 해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발표되지 못했던 지표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후에 어쨌든 이러한 셧다운 이 종료가 되면서 정상적인 예산 집행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시장의 센티를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뭐 중국 관련한 소비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뭐 화장품도 그렇고 좀 소외된 듯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네. 내일부터 이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 광군제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 한 이달 말에는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 소위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어떠한 것들에 염두에 둔다라면 이런 쪽으로도 여전히 관심은 좀 더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오늘 환율이 1,450원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결국 한미 관세와 관련된 이런 이 팩트시트가 어떻게 발표가 되고 조율이 되느냐 이 부분이 우리 환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보면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그 부담스러운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그러한 요인이라는 것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배당소득세 25%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꼭 이거 하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어떤 주식시장으로의 부양 의지 어떠한 안정적인 자금의 이동, 머니 무브 현상을 초래시킬 수 있는 이런 큰 흐름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시장의 어떤 변동성 있는 급등락이 연출되더라도 너무 그렇게 쫄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대기 매수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수급에 영향을 미칠 만한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1,40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한도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우리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줄 만한 수급의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뭐 내일 하루 당장의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연말 또는 내년까지도 우리가 감안해서 염두에 둘 만한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모멘텀 남아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잡고 계실까요? 네, 내일부터 이제 중국의 관군제가 시작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요즘 화장품주들이 약간 들썩들썩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APR이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조금 많이 꺾인 감은 있겠지만 뭐 4분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MSCI 지표 편입이나 이런 부분의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이번 하락세를 어느 정도 반등으로 돌릴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키포인트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대표적으로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APR과 약간 반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APR은 워낙 고점에서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 나오고 꺾였다라고 본다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이제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항복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도 기존의 APR에 집중적으로 담아갔던 모습세가 이제 매도세로 바뀌고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더 매수세로 강하게 들어오는 만큼 이 엇갈린 화장품주들의 이제 대장주 탈환이 조금 요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11월 달은 관군제뿐만 아니라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약간 소비 시즌이 더욱더 활발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화장품 관련주들도 한 번씩은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는 월요일장에서 이렇게 탄력을 받는다라고 본다면 한 주가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옵션 만기일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저는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셧다운 종료 어떻게 보면 장기화가 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풀릴 거야. 이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호재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장으로 바뀔지 이런 부분도 지금 집중적으로 체크해볼 시장이 왔기 때문에 저는 셧다운의 지금 호재는 약간을 즐기는데 우리가 일전에도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왔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 하락세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는 지켜보자라고 끌고 가보자라는 심리가 더욱더 강한 만큼 저는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에 맞춰서 이번 셧다운 호재가 나온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현금 확보는 해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좀 현금 확보를 해두면서 지켜보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배당과 관련된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종목으로서 신한지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은행주들이 대부분 PBR 기준으로 1배 미만이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0.7배대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지금 PBR이 한 1.3배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러한 측면에서도 저가 메리트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가 세율 25% 적용의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 분리과세 기준 충족을 위해서 배당 성향 25%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주주 환원율이 46.1%인데 내년에 50% 조기 달성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만큼 배당을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신한지주 지금 주가가 8만 원 이상만 가면 계속 어떤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뭐 7만 원대 중반 정도 가격이면 큰 부담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시점에서는 7만 원 정도를 손절가로 설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일부
일부 하우스에서는 뭐 10만 원 이상을 목표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1차 9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또 분리과세 기준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수혜주로 꼽아볼 수 있는 금융주 안에서 신한지주 알려주셨습니다. 목표가 9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전력기기에 일진전기를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전력기기 하면은 뭐 전력기기 3대장,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일렉트릭 이 세 종목을 뭐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 외국인들의 수급이 전력기기 3대장 쪽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조금 더 장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 회사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 어떤 날 초고압 변압기 관련해가지고는 HD 현대일렉트릭이냐 아니면은 효성중공업이냐 이렇게 양대 산맥에 어떻게 보면 가려져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미국 동부에 이어서 이 캘리포니아 주 지역까지도 초고압 변압기를 수주하는 모멘텀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확산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변압기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관세 여파나 이런 부분에 다 피해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확장성, 어떻게 보면 유럽 그리고 중동까지도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모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진전기 같은 경우 영국의 데이터 센터용 초고압 변압기를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면서 이제는 유럽까지도 납품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확산성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유럽까지도 진출했다라고 본다면 이제 중동까지도 더욱더 올라가는 만큼 이제는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과 중동까지도 더욱더 확장이 된다고 본다면 수주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증가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진전기를 집중적으로 노리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손절가는 5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변압기 수주 모멘텀이 이렇게 눈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일진전기 주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8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락할 때는 한없이 하락할 것 같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3% 이상 하락 상승하니까 또 한없이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추가 급락에 대한 우려를 갖기보다는 제한적인 반등이 나타난다. 여기 결국 제한된 반등을 이용해서 내가 주식 비중이 100% 되시는 분들은 적절한 현금도 좀 챙기면서 또 기다렸다가 또 저가에서 매수하는 이런 탄력적인 대응 전략이 현재 구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께서는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한데요. 셧다운 해제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충분히 유의세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의 악재가 이제 끝날 거야라는 호재가 더욱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호재 다음에 또 다른 호재가 나올 거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하락 때 어떻게 보면 현금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때 대응을 못했던 만큼 이번 상승을 한다라고 보면 현금 비중을 조금 어느 정도 챙기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